자, 지금 보이는 구가 여기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 이름은 옥타라고 합니다. 옥타. 자,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플래토닉을 여러분 다운받으신 다음에 속성만 다운 그죠? 다운받았으니까 툭 떨어지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시네마 4D 기준이에요. 눌러보시게 되면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아닌 것도 있고요. 피라미드랑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애들도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애가 바로 얘였고요. 재질을 유리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유리 재질, 거울 재질, 거울. 더블 클릭하면 마구마구 만들어내는데 꼭 의미 있는 이름을 줘주시면 의미 있는 애가 되겠죠. 녀석한테는 직접 이렇게 던져서 재질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거. 재질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중복이 돼서 싸워요. 그래서 꼭 제대로 지워주시거나 다른 게 돼 있을 때 다른 게 돼 있을 때는 꼭 이건 내 건데 난 이걸로 대체해야 되겠어. 그냥 던져 놓으시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못 써먹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버리시거나 교체해야 될 게 있다면은 바로 요 위자리에다가 이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끌어서 요 자리에 딱 놔주셔야지 낭비 없는 매테리얼을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매테리얼 더블 클릭, 미러,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 두 가지가 유리 재질을 좀 만들어줬는데 자리 찾아가신 다음에 리플렉턴스 여기 가셔서 요거는 거울 재질을 만들 때 쓰는 유일한 애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뭘 눌렀는지 잘 봐주세요.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요거 누른 거예요. 백맨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됐고. 됐으면 이제 결과물을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환상처럼 보이는데 시네마 4D에서는 가상의 3차원 3D HDRI 배경을 넣어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보이고 지들끼리 보이면 서로 지들끼리 막 보입니다. 컨트롤 R 꼭 누르셔야 되고요. 요거는 또 지원해주는, 이게 실제 내용보다는 좀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렌더 세팅이라는 데 찾아가서 여기서 이펙트 중에서 글로벌, 지구죠, 지구. 일루미네이션 이런 거 체크하신다거나 했을 때 결과물이 깔끔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컨트롤 R. 기본 배경도 플로어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하늘도 만들어 주실 때 제대로 애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컨트롤 R. 렌더링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방금 왜 시커멓게 보였던지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고 하늘도 이거 항상 구성하실 때 빈 공간이 아닌 공간을 만드실 때는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익숙하시겠네요. 클라우드, 구름도 넣어주고, 그렇죠. 자, 요 정도까지였고요. 지금 보이는, 물론 세이브 잘 해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이요, 현재 위치에서 오르락 내리락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주고 싶다면 어떤 애인지 여러분이 레이어처럼 선택한 애가 바로 보일 거고, 선택한 애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속성들이 많이 존재해요. 왜 불렀습니까? 베이직 잘 봤다. 코어드 잘 봤다. 이게 뭐야?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바로 이 코어드라고 하는 자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앞에 있는 애가 바로 키프레임, 스톱워치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신 다음에 항상 애니메이션은 맨 앞에서부터 많이 만드시죠. 여기다 놓으시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현재 위치, 포지션,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색상이 녹색이면은 이거는 Y라고 합니다. Y. 아니면 직접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네. 그럼 걔가 바로 걔요. 딱 보기 좋은 모드에다 놓으시고, 현재는 여기 탕 다음에 몇 프레임 뒤에는 정확히는 10프레임 뒤에, 아니 20프레임 뒤에, 20프레임 뒤에는 같은 위치로 돌아가는 장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장면을 위해서 여기 보이는 이 조각을 키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계산하기 딱 좋죠. 이 시점은 위로 올라가는 걸로, 이걸 직접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셔서 위로,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면 확 올려주고, 좀 틀렸으니까 봐줘요. 이렇게 주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되죠. 근데 딱 1회선밖에 안 돼요. 1회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나 시네마 4D에서는 루프 아웃 이런 개념이 좀 있죠. 자,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은 여러분들이 구성한 대로 나타나는데, 반복되는 작업은 키프레임들을 복구돼서 많이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놓고 좀 봐드릴게요. 근처에 있어야지 애들이 보일 테니까. 네, 지금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상이 회전할 수 있는 상태, 현재 위치가 열려 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군지 알고, 여기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구나. 그래서 너, 그리고 이 고유의 이름들은 어디나 따라다녀요. 명찰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만약에 주고 싶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반응하는 애, 네가 더 움직였지? 예, 죄송합니다.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래, 너 그 상태에서 문 닫아. 일단은 눌러놓고. 그 자리에서 해주면 안 되고 항상 키프레임 이동을 해줘야 돼요. 좀 앞으로 옵시다.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도 되고, 요즘은 또 학식 있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얘의 로테이션 값을 직접 여기다가 0 엔터 쳐볼게요. 문 닫혔네. 그래서 잠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뻐하지 말고 잠시만요. 닫히는 게 너무 빠르면 좀 안 되겠죠? 0도로 해주세요. 이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예, 이건 일회성이죠. 일회성. 예. 그냥 일회성이에요, 둘 다. 근데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꼭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요. 파일 가끔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꾸미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조그만한 타임라인으로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여러분이 시네마 4D에서 제일 처음 작업하는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 공간은 바로 스타트업, 애니메이션 전문은 바로 애니메이트라는 공간입니다. 이걸 눌러주십니다. 이걸 누르면 키프레임이나 타임라인 기준으로 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타임라인, 테이크, 레이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합니다. 타임라인, 이 위치 보시면 어떤 애는 뭐를 건드렸고 어떤 애는 뭐를 건드렸는지 다 알고, 이 서머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서머리는 아주 강력해서 이건 전체 서머리. 좀 늦게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타임 리매핑 아시나요? 빨리, 천천히. 예, 이게 천천히,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애니메이션이 다 왜 그래?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걸 해주시면 천천히, 빨리, 천천히, 다시. 컨트롤 A, 아니, 요렇게. 야, 너는 뭐니? 전 큐브인데 문 열리고 닫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성이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아유 복잡해. 넌 좀 빨리 닫고 열어. 이렇게. 이거는 시네마 4D는요. 시네마 4D는 CF나 이런 데 애니메이션 만들기 때문에 물론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독특한 또 애니메이션 기법이 있다고 해요. 아저씨는 누구? 저는요. 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인데요. 너만 내가 좀 자꾸 움직일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 자, 이게 지정이 제가 너무 확대해서 그런 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저 이렇게 끌고 저 좀 빨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늦잖아. 유리입니다. 유리 깨집니다. 취급주의. 절대 겹치지가 않아요. 자, 플레이는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네마 4D에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은 애니메이트라는 워크 스페이스 노 레이아웃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반복하는 애들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다면요. 헤이, 예, 너 문 열고 닫고 다시 여러 번 반복해. 한 3번만 아니 4번. 오케이.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들 작업하십니다. 얘랑 얘를 컨트롤 C 해서 요 뒤에다가 놓고 컨트롤 V. 왜 안 되지? 아니면 컨트롤 누르면서 이동하는 방식을 쓰네요. 그러면 A, B가 뒤로 A, B 돼서 어때요? 멋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한번 닫았다가 다시 돌아갔다 닫고. 예,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네요. 시네마 4D는 컨트롤로 복제하는 방법 쓰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쓰죠. 근데 이건 원시적이에요. 이건 원시적이고요. 루프 아웃. 자, 루프 아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라토닉. 네가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뭐야? 그건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 이거. 오케이. 이거 어떻게 반복해 주지? 한 번. 자, 여러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플라토닉만 이거 누르고 조금 여유 있게 좀 빼볼게요. 공평하게 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자, 요 정도까지 합시다. 결코 중복되지 않는데 바로 요 상태에다 놓으시고요. 애니메이트 탭에 여기 가보시게 되면 요 파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혹시 움직이셨죠? 네, 맞습니다. 본인만 할 때만 보여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고정돼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고정? 아니, 리피트 한 번? 아니, 2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3번. 프레임 수가 길다면 그게 횟수만큼. 자, 이렇게 해주면 3번을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부단 애가 있고 아니면 리피트. 자, 플레이. 길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녀석이 이 폭이 좁더라도 복부도 없이. 자, 이거는 가는 거네요. 조심하셔야 되겠다. 뒤로 보내는 건 안 되겠고요.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애들을 붙여보겠습니다. 간격이 프레임 단위로 보이니까 이 상태라면 아주 심란하게 반복할 것 같네요. 3회 정도 플레이. 딱 3번만 도네. 3번 하라고 했다고. 3번 하라고 해서 3번 한 거예요. 얘는 죄는 없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렇지. 리피트. 그냥 10번 해. 어차피 보여줄 틈도 없지만 이렇게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리피트. 자. 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리피트로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보는데 이 바닥은 제가 아까 플로어라고 했죠. 이 플로어는 하나면 충분해요. 공간을. 그리고 이제 이 플로어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좀 방해가 돼서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든 안 보이게 해도 얘네들이 화면에는 지장이 없이 보입니다. 너 저기가 있어. 저기가 있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도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R. 그 녀석이 갖고 있는
느낌만큼 그대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뭐 인위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플로어도 녹색 재질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는 재질 넣는 게 없어요. 재질 넣는 게 없어서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스타트업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플로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F죠. 자, 플로어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더블 클릭해서 어떤 특정한 컬러를 주신다면 이 회색빛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리고 알아두실 게 이제 자기가 작업했던 게 맞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컬러랑 리플렉트는 동시에 원래 눌려 있어요. 리플렉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여기 화면에 반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고, 이걸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그 느낌은 안 나오고 단순한 반짝임이 없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해요. 예, 지금 화면에는 그대로 보이는데 컬러를 제가 한번 줘볼게요.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직접 뽑아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원색이네요. 밑에 있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만. 자기가 직접 조절하고. 자, 이 플로어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던져 놓겠습니다. 여기도 유사한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이쪽에 추가가 되면서 저 어디 있니? 저기 멀리 있는데 얘가 그걸 받아들였고요. 바닥 부탁해요. 예, 바닥. 자, 그리고 초기화된 화면으로 돌리실 때는 항상 뷰에 가셔가지고 프레임 디폴트를 누르시면 슉, 무대 가운데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원래 이 친구도 작업할 때 상당히 방해가 돼서요. 저쪽에 밀어 놓으셔도 플로어의 한 짝입니다. 피지컬 스카이의 한 짝인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현재 무대 가운데 컨트롤 R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그렇죠. 문제가 없죠. 됐습니다. 기본 또 조명은 기본 조명 정도는 하나 눌러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 딱 떨어집니다. 가로 세로 0점 좌표. 빛이 있어야지 또 약간 또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오고요. 컨트롤 R. 그래야지 유리면 같은데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다채롭게 나오죠. 자, 됐고, 그럼 이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거대한 애가 우리 화면에 들어옵니다. 자, 제일 흔한 큐브. 납작하게. 요거는 넓게 폭을 넓혀주는 방법이죠. 이건 이동하는 거였지? 이때 또 이게 이제 크기로 바뀌면서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줄 수 있죠. 직접 그리고 입력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요거는 항공모함이라고 쳐보죠. 자, 얘를 찍는지 한번 좀 구경만 해볼게요. 문제는 없지? 쿡쿡 찍고 있네요. 이거 낮춰주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동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이 거대한 애를요, 얘네들을 화물 아니면 바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아실 거예요. 자, 이건데요. 이건 맘이라고 해볼게요. 맘. 아버지들이 좀 싫어하시겠네요. 맘. 자, 맘이 있고 맘과 함께 모든 애들을 감싸도록 할게요. 주체가 좀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맘. 그 다음에는 여기 제가 만들었던 애들이 ETC라고 하는 널이죠. 그룹 오브젝트 그룹을 널이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움직여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맘과 이거와 그 다음에 플라토닉 이렇게 해서 Alt G 눌러 볼게요. Alt G.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HOUSE. 아니면 뭐 여러분들 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항공모함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아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제가 여기다 놓고 플레이 F8 눌러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동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애니메이션 다 끝난 겁니다. 느낌은 그런 거라는 거. 자, 맨 앞에 원래는 무대가 여기 가운데니까 무대를 항상 의식을 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화면 보는 대로 기본 카메라가 화면을 비춰주고요. 필요한 경우는 카메라를 또 만들기도 해요. 딱 보기 좋은 위치에다 놔보고 멀리서 20프레임이 됐을 때는 올 겁니다. 20프레임 우리가 전체가 90프레임짜리니까 요때가 등장하는 시점. 이 하우스라는 애를 찍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우스에 움직이는 정도가 나오죠. 보통 처리하기 제일 좋으신 게 이 파란 색깔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포지션 파란색. 파란색은 Z입니다. 마징가 Z. 하늘로 올라가는 스카이. 여기서는 이제 하늘이 아닌 축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좋아요. 이 파란 색깔 직접 움직여도 보시고 바로 얘네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현재는 이제 인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트 인이라고 치시고 그 전에는 이전 시점으로 애들을 돌려볼게요. 항상 무언가는 우리 화면에 와야 돼요. 비행선이 날아오다가 도킹해서 우리한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지금 이제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준비됐니? 준비되십니다. 그러면 저기 빨리 찍어야지. 이러면서 애니메이션이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가 할 일은 해요. 문도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문 열리고 닫히는 건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예. 자, 그리고 멈췄다가 가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패턴은 늘 그래요. 그래서 멈추는 기간을 많이 주고 한동안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때도 멈출 때도 요걸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프레임은 3개가 돼버렸네요. 밖에 있다가 현재 위치로 왔고 머무는 시점까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쇼를 한참 봤다면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방법 패턴이 많습니다. 이거 임의로 여러분 당기셔도 돼요. 자, 갈 때는 후딱 사라지세요. 예, 끝지점 아니면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다 놓고 그렇죠. 하우스 누른 다음에 네가 했던 대로 여기 대부분 했던 건 표시를 내줘요. 표시를 내주는구나. 그러면 가야지. 화면 밖으로 꼭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패턴입니다. 맨 앞에 가서 틀어보자면 일단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오는 거를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시작. 멀리서 왔다가 계속 움직이네요. 예, 요 패턴 제일 많이 써먹죠. 멀리서 이 화면 무대 중앙에 한동안 머무는 시점에 머무는 거를 우리는 이지 인이라는 효과를 주시면 괜찮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도착하는 시점이 두 번째 시점이니까 이지 인, 이지 아웃. 시네마 4D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면은요, 여러분은 바로 애니메이트라는 자리 가시는 게 더 작업하시기 좋아요. 찾아가 봤고요. 여기도 똑같은 애가 있죠. 하우스, 하우스의 동선이 보입니다. 하우스만 보여지네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여러 개가 보여지지만 하우스 안에 대표적인 장면, 하우스가 움직인 동선이 이게 키프레임 이동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찍고 전에는 밖에 있다가 요 지점이네요. 요 지점. 이게 많이 겹치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원래 이 하부에 종속된 애들까지 겹쳐 보여지네요. 겹쳐 보여지니까 여러분 이걸로 키프레임 이동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맨 앞에 가서 이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가 하우스. 야, 이거 너무 겹치네. 자,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여기에 밖에 있었고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 번 누를 때마다. 그 다음에가 무대 가운데에 오는 시점이에요. 무대 가운데 온다. 바로 이 시점이네요. 바로 이 시점. 여기서 보고 계시네요. 전, 후.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왔지? 왔습니다. 눌렀지? 눌렀습니다. 이지 인 한번 해봐라. 이지 인까지만 해봐. 이지 아웃은 여러분 필요하면 또 해보시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 잘 보세요. 현재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키프레임 이동. 와 있고 눌렀고 얘가 얘예요. 서머리는 아닙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여기 북마크 밑에 보이는 요 파트가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여야지 먼저 보일까요? 첫 번째가 이지 이즈, 두 번째가 이지 인. 이지 인이죠. 이지 아웃은 점차 속도가 빨라질 때. 여기도 핫키가 있는 것 같네요. Alt, I. 외긴 싫습니다. 그냥 이것만 누르세요. 끝. 네.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만 누르면 됩니까? 예. 이거 누른 거예요. 이거. 이거 확인하는 게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프 에디터로 가는 방법이라고 해요. 아이고 복잡하다. 예. 좀 빨라지다가 이거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죠. 좀 빨리 좀 가셔요. 오른쪽으로 밀어주는데 이렇게 밀어주면서 또 빨리 가는 우리 눈에는 못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기본만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만 잠깐 해볼게요. 맨 앞에 가서 플레이. 거리에 따라서 느낌이 좀 틀립니다. 너무 짧은 공간을 제가 움직였나 봐요. 좀 빨리 오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키프레임 보기. 완전 느낌이 틀리네요. 다음에 얘가 사라지는 애예요. 이 친구가 사라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얘를 찍어주고 서머리 말고 요 밑에 얘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하우스, 하우스. 예, 여기에 눌려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치. 이지 아웃. 이것만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그리고 굳이 확인할 것까지는 없지만 눌러볼게요. 평범하다가 쓱 이때 제일 빨라지는 이 역행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래프를 편집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속도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때부터 엄청 빨라지겠네요. 자, 예, 이런 기능이 시네마 4D에도 있구나. 저 카메라를 좀 멀리서 잡고 봐야지 볼만할 것 같고요. 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샥. 거대한 애가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면 상당한 또 빠른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처리하는 애프터 이펙트와 시네마 4D는 이런 부분은 약간 유사한 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최종 렌더링 하는 건 대부분 할 줄 아시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 제출하신다거나 하신다거나 아니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자, 요거 렌더링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앤 렌더링. 동영상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일단 렌더 세팅을 눌러서 기호 모양을 띄고 있죠. 기호 모양. 왜요? 어떻게? 출력, 아웃풋. 출력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 9세대 아닌가? 비율 유지. 1920 엔터. 1080 자동 비율 바뀌죠. 비율 유지.
네, 됐고. 현재 이거는 이게 영상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라고 하죠. FBS. 다음에 어느 범위,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인과 아웃,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레인지는 이거는 이미지 한 장 내보낼 때는 커런트 프레임,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90프레임짜리군요. 90프레임짜리. 그래서 0부터 90프레임까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그렇게 화면 크기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전체 다 세이브 자리 가셔가지고는 포맷을 정하십니다. 포맷은 비디오 파일인 경우는 MP4를 지원해 줍니다. MP4. 그 다음에 세이브 해줄 건데 어디다 내보낼 것인지 파일 메뉴, 파일 위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위치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보통 자기가 작업했던 자리를 많이 지정해 주더라고요. 단 이름은 여러분이 정해줘야 돼요. 시퀀스나 이런 이름처럼 본인이 정해놨던 이름대로는 안 나타나요. 그게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냥 무빙 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영어 상관없습니다. 무빙 HOUSE 하우스의 첫 번째 신이다. 샵 01. 혹시 여러 영상 갖고 만드신다면은 이 단편적인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거, 세 번째 다른 거 이렇게 쓰시면 딱 좋아요. 오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 대기 중. 카메라 앵글은 괜찮아? 딱 보기 좋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렌더링이 시작합니다.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나오고 한 장 한 장이 밑으로 펼쳐 내려가는 총 90장이 넘어가는 90프레임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비디오 파일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도중에 멈춘다거나 그러신 경우는 잠깐 X를 누르신 다음에, 왜냐면 컴퓨터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 틀려요. 세팅에서 제가 진짜 미안한데요. 프레임 사이즈 조금만 줄일게요. 1280 엔터. 조금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전체 키프레임이 꽉 차는 구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봐서 키프레임 간에 약간의 조절하신 다음에 내보내셔도 좋고,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작게 줄었기 때문에 내보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컴퓨터가 너무 느리거나 답답할 때는 세팅 근거에서 크기만 좀 줄여주시거나 범위를 약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을 때는 같은 파일을 공유해서 내가 1부터는 50까지, 0부터는 50, 나머지 50부터는 나머지 끝나는 90프레임까지는 네가 좀 그쪽에 띄워놓고 좀 해줘. 네트워크 렌더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